Hi, we're teammate and our topic is media's criticism problem. 89.3% of internet users uses social media. This is almost double the global average. Teenager uses social media more than people in their 20s, 30s, and 40s. Also, 77.9% of teenagers get their news through mobile media. Teenage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increased. For example, when the protest against Park Geun-hye, social media got teenagers out of street. But is the information in social media always true? In South Korea, 40% of internet users saw false information and see criticism of politicians in the media. They often see negative contents about politicians. Research shows that people remember negative emotion like criticism longer than positive ones. This is because remembering negative emotion helps with survival. Have you heard about confirmation bias? This is you don't trust the truth, only you want. And a Korean academic paper says this is the biggest problem of Korea today. Media platform use algorithm that makes it hard to user to see information that goes against their rule. This leads to strong negative views to people. We believe this negative emotion influence teenag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lasting impact of negative memories and the lack of opposing views create a negative cycle. That is why criticism of politicians in the media impact political engagement of the public. In the academic paper that I said, simply asking oneself whether what one believes might not be true can help overcome confirmation bias. How about asking yourself this question as well? Thank you.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정치 미디어 소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 데모크라시 댐나 노트 누나 보나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청소년 정치 참여, 허위 정보와 비판, 그리고 확증 편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를 자주 접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약 89.3%가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8시간이라고 하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10대들이 다른 연령대들보다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청소년들은 뉴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더 짧게 소비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이 점차 미디어를 짧게 반복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약 정치 주제에서 좋게 나타난 미디어가 아닌 좋지 않은 모습들 또는 거짓된 모습들을 나타낸 미디어를 보고 청소년의 정치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제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거짓된 정치 미디어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이고요. 네, 주제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뉴스를 보시면 공부에 매달리느라 지친 청소년들이 전형적인 어른들의 노리인 정치에 끼어들 시간적 여유가 적었던 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10대들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SNS였다고 합니다. SNS 사용이 다른 연령대보다 활발했던 10대들은 온라인에서 결이되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일이 더 잘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보를 통해 10대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 참여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소셜미디어에는 온전한 또는 안전한 정치 정보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허위 뉴스는 정치 허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려 40%가 이 정치 허위 뉴스를 접해봤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허위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비판 역시 많이 접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대한민국의 58%가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비판을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보셔도 관련 검색어에 다 부정적인 키워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국회 싸움 또는 우참, 레전드 등의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허위 정보와 비판에 대해서 정의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정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허위 뉴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것이 아닌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고 있는 사진이 퍼졌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돌던 사진이었고, 이거 외에도 뭐 대구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스크를 북한에 퍼줘가지고 마스크가 남아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허위 뉴스들도 많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정치 선언은 극단주의, 선거 개입, 민주주의 기반 약화, 과학 부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로 인해 가지고는 특정 집단, 사상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혹은 증오로 인해 극단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위 정보와 비슷하게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 즉 위협은 더 오래 기억하고 확실하게 기억할수록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치처럼 자신의 생존과 밀접한 주제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예민하게 여기고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다음은 확증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허위 정보와 비판에 자주 노출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바로 청소년에게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증 편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판단에만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손에 동전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에 있는 동전이 짝수로 들어있다 그러면 짝수로 보일 테고, 제 손에 있는 동전이 홀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홀수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확증 표현이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확증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정치 쪽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197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 학술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사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심리 형사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학술 자료에서는 확증 편향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확증 편향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했으며, 그 이후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의 주제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정치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청소년의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입니다. 저희 팀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미디어에서 행하는 정치인 비판의 경우 비판을 당하는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자료를 찾아볼수록 알고리즘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료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계속 보다 보면 알고리즘, 즉 필터 버블로 인해 반대되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돋게 되겠죠.
결국 처음으로 봤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굳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굳어진 부정적인 시선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기억은 더 오래 남고 알고리즘으로 인해 반대되는 정보를 잘 접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미디어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결과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정치에 관한 비판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국의 언론에 관해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는 지난해에 비해 2% 감소한 28%입니다. 그리고 46개의 나라 중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가 가짜뉴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신뢰도를 잃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신뢰도를 올리면서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이런 미디어들을 잘 판단하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또 생산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학문입니다. 저희는 그럼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현재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들을 실행하고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36%입니다. 저희 나라보다는 신뢰도가 훨씬 높은 걸로 알 수 있죠. 저희는 이런 결론이 미디어 관련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핀란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7가지 핵심 역량 중 한 가지로 멀티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최초의 사례인데요. 이 교육과정에는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로 인한 정치 참여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럼 어떤 교육들을 배웠는지 좀 더 찾아봤는데요. 만약 뉴트를 본다면 관련된 정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그 사람은 이로 인해 어떤 이익들을 얻는지 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힘이 강한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묻어나온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회적으로 덜 주목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해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를 더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로는 이런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며 여기서 이런 오디오 그리고 자막들이 왜 썼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멀티 리터러시 스킬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멀티 리터러시 스킬이란 미디어를 읽고 쓰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핀란드는 여러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미디어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상 뉴스를 제작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한다거나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뉴스 제작 과정, 주요 어린이 뉴스, 청소년 취재 기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법과 미디어 교육이 저희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저희 주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가 아니라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기획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모크라시의 댐나루나 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